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 또 미국 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 증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천억 원가량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현재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나홀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역시 700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흐름 이렇게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CPI 발표와 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좀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벤트에 대해서 약간 경계성 있는 좀 물량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금요일날 미국장이 좋은 흐름이 나와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벤트가 끝나봐야 어쨌든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장은 다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여서 외국인들은 좀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기관은 계속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 관련 섹터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펜오션과 대환해운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설 장비 관련주인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오늘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금융섹터에서 신한지주, 그리고 철강 관련주인 현대제철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PSK와 원익 IPS 만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주를 따라서 소부장주들도 오늘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두 기업은? 네. 반도체 섹터 역시도 우선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반도체 섹터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실적 방어가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업황이 아직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향후에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PSK와 원익 IPS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PSK를 꼽아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원익 IPS를 꼽아주실 줄 알았는데 PSK를 꼽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PSK 같은 경우는요,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가장 다변화된 거래선을 보유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라든지 드라이 클리닝, 뉴하드 마스크 스트립, 그다음에 엣지백 이런 장비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드라이 스트립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립이라는 것이 이제 포토 공정 이후에 그다음에 세정을 해주고 나머지 약물을 닦아주는 공정을 의미하는데 뭐 여기 약품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작은 변화에 따라서 그 공정의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PSK가 이제 드라이 스트립 쪽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다변화된 거래선을 보유를 할 수 있고 업황이 안 좋더라도 일단 실적 대비 3분기가 컨센서스 대비 상회한 종목은 반도체 장비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K가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 중요한 부분들이 향후에는 파운드리 사업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도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파운드리 쪽이고요. 그다음에 북미양 역시 뭐 TSMC 이쪽도 파운드리가 사업이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점유율이 PSK도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시황이 돌아섰을 때 어떤 장비를 쓸 것이냐,
뭐 PSK 장비를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펀더멘탈이 아주 양호하고 그리고 밸류적인 측면에서 지금 매우 싼 가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PER이 한 5배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싼 현재 위치에 있어서 뭐 일단 펀더멘탈이면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이면 밸류에이션, 일단 모든 매력을 갖춘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SK를 비롯해서 이제 업황에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PSK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P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누워 있어요. 이렇게 아직 뭐 장기 평선 돌파하는 흐름이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바닥권에서 자꾸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된 상황은 아닌데 제 느낌상 이 정도의 어떤 거래 대금과 현재 어떤 가격 수준이면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저가 매수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중기 이평선인 60일선 위에가 120일선이 위에 여기가 120일선이 여기 60일선인데 이 120선 장기 이평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거래 대금이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쳐준다면 분명히 돌파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가 15,450원, 500원 사이에서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일자 목표가 17,000원, 손절 가격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PSK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동국제강과 포스코홀딩스 만났습니다. 철강 관련주인데 포스코홀딩스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중소형주인 또 동국제강 가져와 주셨습니다. 철강 관련주들 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3분기 실적도 다 잘 안 나왔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현재 철강 섹터가 흐름이 양호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앞으로 있을 향후의 어떤 수요 증가라든지 그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철강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한 종목이 있거든요. 이제 그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국제광과 포스코홀딩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를 꼽아주셨는데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또 네. 최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길래 철강 말고도 있다라고 말을 하셨을까요? 네, 뭐 여러분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아주 대세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진정한 2차 전지 기업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근데 이 회사는 철강 회사죠. 근데 이제 철강 쪽도 시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2023년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수요 회복, 즉 이제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3년 중후반기로 갈수록 연준에서도 약간 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아직 조금 멀긴 했지만 어쨌든 이 하반기 철강 수요 회복 기대감이 살아있는 부분이 현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근데 가격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태풍의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당연히 안 좋게 나왔지만 이 부분이 빠르게 보완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및 니켈 신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제철소 쪽에서도 리튬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대규모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리튬 가격이 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투자해 놓은 리튬 광산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즉 이제 지금 PBR이 0.3배 수준인데 만약 2차 전지 기업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의 수준은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수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으로 포스코 홀딩스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포스코 홀딩스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본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신사업의 기대감이 또 네.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이번에는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 보시면 이미 뭐
그 중장기 평선을 다 돌파를 한 상황이고 지금 거의 단기 고점까지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조금 더 단기 시세가 날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즉 모멘텀 투자 관점으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자리에도 공략해도 된다는 것이 PBR 관점에서 너무나 큰 저평가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정배열로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뭐 가격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요. 지금 좀 가격이 좀 올라서 원래 29만 원으로 잡았는데 한 30만 원 정도로 한번 상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을 2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철강 관련주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10월 17일에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사마 알미늄이 11월 3일에 또 35,6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30%가 넘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LG 엔솔과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사마 알미늄도 알루미늄 회사이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2차 전지 쪽이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이 중간 가운데 이슈가 있었던 쪽은 다 2차 전지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마 알루미늄의 전지박 관련된 이제 알루미늄 그 사업 자체가 2차 전지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흥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가격도 올라간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지금 가격 정도면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이제 종목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사마 알미늄의 LG 엔솔이 또 투자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오후장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송동현 대표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BH 가져와 주셨습니다. LG 이노텍과 더불어서 아이폰 관련주로 또 손꼽히는 BH인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BH는 대표적인 애플 관련된 수혜주로 꼽히는 이제 PCB 관련된 기업이죠. 근데 이제 약간 안 좋은, 그러니까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BH가 그렇게 많이 올라주지 못했던 것은 아이폰의 생산 쪽이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중국 쪽의 공장에서 아이폰이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가격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공급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시 증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폰 쪽은 뭐 이런 그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카 공식 TF가 발족이 됐고요. 그 안에서 이제 BH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애플카도 당연히 만들게 되면은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 디스플레이에 당연히 PCB가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G 그룹주와 손을 잡게 된다면 당연히 BH도 그 관련된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BH를 차량용 디스플레이, PCB 공급 가능성까지도 저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이제 아이폰도 아이폰이지만 향후에 애플카가 나왔을 때 어떤 그 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된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PER 기준이 약 9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 아주 저평가된 상황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과 더불어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는 BH 소개해 주셨습니다. BH의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뭐 거의 저점 부근까지 이제 내려가면서 일단은 좀 계속 양봉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공략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현재 가격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은 1차 목표가 2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을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BH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BH의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